요즘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죠. 그런데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샌더스 의원한테 AI는 그냥 뭐 새로운 기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협일 수도 있다.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경고의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술이다. 아니, 핵무기나 인터넷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가 AI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그 무게가 확 느껴지시죠? 자, 그럼 샌더스 의원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기술을 쥐고 흔드냐? 그가 지목하는 AI 혁명의 배후에는 소수의 억만장자들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샌더스 경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술 혁명의 방향키는 대체 누가 잡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기술이 주는 혜택은 누구한테 돌아가고 혹시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샌더스가 지목하는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입니다.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피터 틸까지. 바로 이 몇 안 되는 억만장자들이 AI의 미래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사실상 그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샌더스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까? 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그가 보기엔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라는 거죠. 바로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더 키우려는 것. 샌더스의 진짜 걱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수의 손에 들어간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까요? 샌더스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세 가지 위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 바로 일의 종말입니다. 이게 그냥 뭐 몇몇 직업이 사라지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경제 시스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런 경고가 AI를 비판하는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AI 기술의 맨 앞에 서 있는 일론 머스크 본인조차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AI와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 일하는 건 선택이 될 거다. 라고요. 정말 만약에 머스크의 말대로 된다면 어떨까요? 샌더스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일자리가 아예 없는데 그럼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세는 어떻게 내고 기본적인 생활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두 번째 위협은 경제 문제를 넘어서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 그 자체를 파고듭니다. AI가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를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샌더스가 아주 깊이 걱정하는 현상은요, 사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친구나 가족 같은 사람이 아니라 AI 로봇하고 대화하면서 위로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리를 기계가 채우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이게 우리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샌더스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의 교감이 사라진 미래, 그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맞냐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협. 이건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바로 그 문제입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보다 더 똑똑해지는 말 그대로 인류의 실존적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샌더스는 이게 그냥 괜한 걱정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기술을 직접 만든 사람조차 AI가 곧 인간보다 똑똑해질 거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판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위험들 앞에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기술업계는 멈출 수 없다, 계속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샌더스는 단호하게 아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두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기술 기업들은 어차피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샌더스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잠깐만요. 일단 멈춰서 심호흡 한번 하고 이 폭주하는 기술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샌더스가 내놓는 해법은 뭘까요?
그는 AI 기술이 소수의 부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샌더스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첫째, 데이터 센터를 더 짓는 걸 일단 멈춰서 속도부터 조절하자. 둘째, AI가 우리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연구하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이익은 노동자들한테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거나 모든 사람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으로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연 누가 결정하는가?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샌더스가 꼽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정치입니다. AI 기업들이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돈과 권력으로 워싱턴에서 로비를 하니까 의회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샌더스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이 기술은 동네 가게 사장님들이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힘센 몇몇 사람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혁명은 보통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저 꼭대기에서부터 강요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샌더스의 경고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 소수의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술의 미래를 정말 우리 손으로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샌더스는 그 선택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